안녕하세요. 돈두댓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방 대이동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연일 나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핫 이슈인 것 같은데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공기업 350개 기관에 대해서 지방으로 이전, 2차, 두 번째 이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내용이죠. 일단 굵직굵직한 기업들 위주로 뉴스에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융권 공기업 위주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그리고 한국마사회 등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공기업들이 다 지방으로 이제 이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부산 쪽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전북이나 충남, 대전 쪽이죠. 그런 쪽으로도 몇몇 공기업들이 가고 있고, 또 강원 쪽에도 의료 관련해서 공기업들이 이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문 기사에서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돈두댓만의 생각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에 이제 재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산업은행을 다니면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조직이 부산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겠죠. 같이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만두고 이직을 알아보느냐. 그런데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의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국전력과 국민연금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앞서 1차 공기업 이전 때 이전을 먼저 했죠. 그때 한 직원의 70% 정도가 따라서 내려갔고 가족들하고 동반해서 내려갔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이탈을 한 거죠. 조직을 그만두거나 이제 사표를 낸 거죠. 아마 별 다를 거 없이 이러한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로 7대3의 비율 정도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3은 그만두는 사람들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따라가 내려간다면 일단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학을 가야겠죠. 그리고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집. 제일 골치 아픈 게 집인데 일단 가족 단위 생활로 공기업에서 서울금융권 공기업에서 고연봉을 받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직원분들이 상당수가 또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에 자가로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그럼 이 집을 팔고 가느냐 아니면 세를 놓고 내려가느냐 둘 중에 하나의 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부산 집값을 찾아보겠죠.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원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또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산 인근에 또 학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부산에도 한 두세 개 정도의 큰 학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장산, 사직, 남천 이 지역에 학원가가 제법 크게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주변으로 생활벨트권, 학생들을 키우는 생활벨트권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 지역의 집값들을 찾아보겠죠. 그러면 대충 각이 나옵니다. 그쵸?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가자니 굉장히 아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서울 집값은 앞으로 자본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수익을 일을 해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팔고 부산의 집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 있고 부담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려가는 70% 중에서 또 그 안에서 자가를 가진 상당수는 서울의 집을 세를 놓고 부산에 적정 자본에 맞는 집을 추가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충 지도를 저도 좀 돌려보니까 부산에 이제 학원가 근처에 센텀 쪽은 굉장히 좀 비싸고요. 센텀 쪽은 15억 정도 이상 하는 집들도 굉장히 많고 비싼 편인데 학원가 인근에 적절한 준신축 아파트에 또 살만한 동네 그리고 학교도 괜찮은 지역
가족 단위의 큰 불편함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7, 8억 정도면 충분히 국평을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을 마련하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세를 놨을 때 보증금이 최소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겠죠. 그쵸? 그러면 서울의 전세가율이 보통 절반 50% 조금 아래니까 그냥 간단하게 50%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20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억의 아파트면 전세 보증금이 10억이고 거기에 반전세로 돌리게 되면 8억에 조금 월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 자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전세는 10억이고 반전세, 월세로 보증금을 8억을 놓았을 때 2억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 2억의 전월세 전환율을 5%를 적용하면 2억에 5%면 1,0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월세 수익이 1,0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받은 월세금으로, 월세 수익으로 서울과 부산의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이 또 나오게 되면 아마 서울에 이제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세금을 더 많이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월세 수익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한다면, 또 부산에 또 가서 정착해 살아야 한다면 가족 단위가 내려갔을 때 집이 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뭐 2년, 4년마다 이사를 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아마 상당수가 부산 내려가면 집을 또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매수를 하려면 또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로에 놓을 거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반전세로 돌려서 그 반전세의 보증금이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금액과 거의 비슷해지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20억 전후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서울 평균 집값 15억으로 가정을 했을 때 전세 보증금은 아마 그 50% 선으로 봤을 때 7억 5천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전세로 돌렸을 때 뭐 6억 선 좀 언더로 보증금을 받게 된다면 부산에서 6억 전후의 아파트를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또 거기에서 나온, 서울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부산을 먼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근데 부산 말고 나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한국전력이 본사가 나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 한국전력을 끼고 있는 빛가람 마을이 있습니다. 완전히 뭐 새로 지어진 신도시나 마찬가지인 동네인데 그 동네의 대장 아파트가 5억 언더입니다. 일반적으로 4억 선에서 국평을 마련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 케이스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지는 선택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 반전세, 월세 보증금을 4억 선까지 확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 풀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당수의 월세 수익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서울에는 집이 뭐 2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0억에서 원래 전세 시세가 10억인데 나는 3억의 월세를 놉니다. 그러면 전세와 월세의 차이가 7억이잖아요. 7억의 전월세 전환 비율이 5%라 치면 1년에 3,50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방 이전을 했을 때 가족 단위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맞벌이를 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는 집들 말고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정이 났고 가야만 한다면 그러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을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전을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고, 또 그 매물들이 좀 늘어나다 보면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서울의 집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거기에서 따른 보증금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그쪽을 좀 알아본다면 집을 팔기보다 오히려 보증금 반전세로 놓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으로 세금을 충당을 하고 집을 두 채를 유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서울에 나오는 매물의 주택 매물의 숫자는 영향은 미미할 거고요. 오히려 공기업이 내려가는 지방 인근에 상위권 지역들 있잖아요. 선도하는 지역 아파트들. 그 지역의 아파트의 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내용이 좀 길어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1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2부에서는 지방 국립대 전액장학금 지원 있잖아요. 그 내용과 같이 결합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시나리오가 흘러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